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NLL이라든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변경이 됐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갑니다.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갖고 계신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전쟁이 발발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2025년 현재 한반도가 국제위기 그룹 등에서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죠. 그리고 북쪽에는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북한이 있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이런 뭐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꼽히면 대한민국이 빠지지가 않아요. 한반도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제 뭐 남북 간에 저도 이제 실제로 몇 번 경험을 했지만 그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긴장이 군사적 위기로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도 뭐 제기되고 있고 2027년 침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동포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는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최근 남침위기 또는 전쟁 징후로 주목하는 북한 내부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남침 준비 정황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오면서 사실 과거보다는 위기라던가 전쟁 징후는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대규모 파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이제 뭐 170mm 자주포라던가 240mm 방사포도 많은 양을 지금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예를 들어 포탄들, 자주포나 방사포 갔으니까 그 써야 될 포탄들도 러시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수백만 발이 지금 러시아로 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평가지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많은 전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관련된 전력은 많이 지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은 러시아로 많이 보냈지만 핵을 통해서 이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NLL이라든가 군사분계선에서 소규모의 그런 이제 군사적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실제 전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생존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요? 전쟁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데프콘이라고 그러죠. 방어준비 태세라는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데프콘 4예요. 그래서 데프콘 4는 보통 이제 평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데프콘 3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데프콘 3가 되면 지금 이제 평시에는 우리 군이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데프콘 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준 전시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프콘 2가 되면 거의 전쟁에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 가정으로 이제 데프콘 2가 되면 보통 이제 부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제 막 반출하고 전시에 사용될 진지로 나갈 준비들을 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프콘 1이 되면 진짜 전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프콘이라는 단어,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예능인이 되셨지만 래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디펜스 레드니스 컨디션, 이거의 약자가 이제 데프콘인데, 이 데프콘 뭐가 붙느냐, 그게 3냐, 2냐, 1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전쟁에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 뭐 군에 잘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뭐 진돗개 같은 거 관련하잖아요. 국지도발 관련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국지도발로 시작해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돗개가 발령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살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물론 이제 대간첩 작전이나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옛날처럼 사실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간첩들이 난파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무장 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국지 도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에도 그런 끊임없는 북한과의 충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그런 걸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진돗개가 발령이 돼도 살짝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시 상황에서 피난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에서 한반도 남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됐든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우선 사용권은 군에 있어요. 군 작전과 관련돼서는 도로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피난을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한 1,000만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에 다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전쟁이 발발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집에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물, 특히 물이 중요합니다. 냉수 같은 것들도 좀 비축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전모 왜냐면 이제 막말로 북한의 포탄이 뭐 서울과 수도권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숨을 수 있는 방공호,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공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만약에 그런 적포탄 낙하라든가 포탄 낙하 이런 걸 겪게 되신다면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방위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시에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보시죠.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갖고 계신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라면은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브루스타라든가 이런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일단 물을 끓여야 되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제 간편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뭐 제가 제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햇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햇반이라든가 통조림을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해서 한 끼분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라면 사실 이제 비추고 도움이 안 되고 라면 물론 생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인터넷 쇼핑으로 보시면 비상식량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이제 비치해 두면 좋으시고 실제로 이런 큰 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뭐 17년 북한이 이제 그때 한참 도발했을 때 그런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로 사무실에 뭐 방독면이라든지 안전모, 비상식량들, 전투식량 이런 거 사가지고 비치해두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한국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미국 국적자들, 주한미군 가족들 이런 소개하는 훈련, 그러니까 대피하는 훈련을 몇 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들을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몇몇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 중국의 개입, 주한미군 역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가 실제 전쟁 발발이나 확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중반에 그런 지도가 하나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된다.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일본 등이 개입을 해서 이제 북한을 뭐 4개로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이제 충돌,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6.25 전쟁 때 이제 유엔사, 유엔군이 참전했었어요. 현재도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한국에서 또 제2의 6.25가 발발하면 또 참전하겠다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 중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뭐 이런 등등 뭐 필리핀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뭐 이런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엔사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사시가 되면 개입을 하고 뭐 미국도 개입을 하고 한미 간에 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고, 북한도 뭐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종의 이제 안보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는 파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한반도 유사시의 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먹여주는 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대영제국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